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2명의 4선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5곳을 방문해 협의를 마치면서 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 임기 4년차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송군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사실상의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뜻하는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많게는 11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새해 초까지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던 기온이 오늘은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4도, 안동 영하 6.8도, 김천은 영하 9.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3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렇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춥겠는데요. 어제만큼이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공기의 질도 깨끗해서 하늘 표정은 좋겠습니다. 새해 초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전국 어디에서든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 이어지다가 새해 첫날에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이 창당한 가운데 송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재선 도전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혁 보수신당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대구를 바꾸는 길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미래와 대구 시민의 이익에 큰 울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길이라도 주저없이 저는 움직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권 시장은 또 4년 만으로는 자신이 추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재선 시장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희망의 도시 대구를 만드는 소임을 다할 작정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활주로는 3,500m를 넘겨 영남권 관문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접근성과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취수원 이전은 상생의 큰 틀에서 인내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대구 경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이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10년 넘도록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지 못한 탓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집단 탈당하고 가칭 개혁 보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구의 주호영 의원은 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탈당해 가칭 개혁 보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신당에 합류해 30명의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 2명이 참여했고 경북에서는 1명도 합류하지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혁 보수 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주 의원은 개혁 보수 신당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텃밭이자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 지역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 의원 영입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개혁 신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이 106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창당 선언문에 평소 주장해온 정의로운 보수, 경제 민주화 등을 적극 반영시켰고 향후 신당의 정강 정책 수립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신당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촛불 민심과 지역 정서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역 중도 성향 의원들의 행보가 신당의 지역 정착과 세력 확장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지자체 5곳을 방문해서 협의를 마치면서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의군이 가장 먼저 자체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로 압축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치자마자 군의군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보니 설명회장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영만 군의군수는 주민들에게 넉넉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의성과의 공동 유치가 아닌 단독 유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어디라도.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며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군의군에 이어 단독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성군도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성주와 고령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후보지 선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떠나야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소음으로 정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 예상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압축된 5곳의 후보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끝낸 국방부가 빠르면 다음 달 초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 간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청송군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사실상의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뜻하는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군 전체가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됩니다. 심사에는 세계 18곳 중 10곳이 통과했는데 청송은 지질학적 가치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질학의 보고인 주황산과 세계 최대 꽃돌 산출처인 태행산, 특히 백자 원료인 리튬 베어링 토수다이트의 대량 매장이 유네스코 측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10곳도 매장되어 있지 않은 희귀 강물입니다. 청송군은 영토 분쟁 등 타 국가의 의견 제출이 없는 한 내년 4월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청송군은 꽃돌 탐방로 조성을 포함한 세계 지질공원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은 세계 지질공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지질 해설사 600여 명을 양성하고 국제 교류와 주민 학생 교육은 물론 지질 연구와 박물관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질공원을 체험 전시하여 체험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중심지 센터 역할을 하는 지질공원 종합센터입니다. 유네스코는 브랜드 가치만 부여할 뿐 별도의 개발 지원금이 없습니다. 청송군은 센터 설립에만 200억 원, 인프라 구축에 매년 20억 원씩 요구되지만 등재 이전인 지난 11월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문경의 대표 축제죠. 전통 찻사발 축제가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승격됐습니다. 이렇게 대표 축제에 걸맞게 질적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공의 지도를 받으며 관광객들이 직접 찻사발을 만듭니다. 천년의 문경 찻사발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사기장의 하루 프로그램은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사기장들이 찻삽을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되게 보람 있었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선조들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진 도예 명장들의 작품과 전통의 실용성까지 더한 생활자기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韓国の器初めて見ましたけれども、とても綺麗なので、ぜひ韓国の陶器でお茶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문경 찻사발 축제가 우리나라 축제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로 한 단계 승격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 김제 지평선 축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축제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번 승격으로 국토비 9억 원, 그리고 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축제 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그런 축제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문화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도 아울러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봉화 은어축제는 우수축제, 고령 대가야 축제와 포항 국제불빛축제는 유망축제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 수출액은 9억 2,3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3.8% 늘어 올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적으로 활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비해 많이 부진했던 중견기업의 지난달 수출액도 경북 지역 기업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0.4% 늘어난 6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비선 실세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구 경북 지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아바타 대통령.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00만 촛불의 힘이 전국의 변화를 이끈 가운데 대구에서도 매주 토요일 분노에 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하야, 스스로의 하야가 목적이기 때문에 식구들이랑 조카들이랑 같이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대국민 담화가 민심과 많은 괴리를 드러내며 촛불은 횃불로 변했고 탄핵안 가결 직전에는 사상 최대 인파가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민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의 힘을, 많은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최순실, 정윤회 씨가 영진전문대에 근무한 이력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민들에겐 더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늘 40% 이상을 기록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국정농단 물증이 쏟아진 11월에는 7%라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이 컸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와 사랑이 너무 이제 컸었는데 저렇게 잘 못하니 스스로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컸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을 떠난 의원은 지금까지 2명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현 정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인지 최순실 사태가 가져온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포항시가 내년에 지역에서 유통할 수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0% 정도 할인한 금액에 상품권을 판매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가맹점 확보 등이 과제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청 앞 상가 골목입니다. 연말 특수 기간인데도 어수선한 전국 등과 맞물려 가족 단위 손님 등이 30% 남짓 줄었고 곳곳에 빈 상가가 생기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포항시 내 상당수 상가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내년에 포항사랑 상품권 1,000억 원어치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유효 기간 5년에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로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쯤부터 10% 남짓 할인한 가격에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상품권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식당, 학원, 숙박업소 등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골목 상권, 골목 식당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일단 환영하며 영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안 쓰고 그 상품권을 쓰면 한 2~3% 수수료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 그리고 상품권 구입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포항시는 160여 개 시내 금융점포 가운데 100여 곳을 판매 대행점으로 협약할 예정이고 대상 가게 22,000여 곳 가운데 10,000여 곳을 가맹점으로 가입시킬 계획입니다. 1,000억 원대의 상품권이 지역경제 효자 노릇을 할지는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한 해 대구시의 시책 가운데 치맥 페스티벌 세계화가 최우수 시책으로 뽑혔습니다. 대구시가 시민과 언론인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추진한 우수 시책 52개의 평가를 받은 결과 치맥 페스티벌 세계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 119 상황 관제 시스템 도입,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서대구 KTX 건설 등이 차례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우수 시책을 펼친 부서는 다음 달 시상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청년 마이스터 대전 행사가 어제 경북학생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진로 적성 체험관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았고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과 진로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또 항공 승무원과 방송 제작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강제 전보 조치하는 것은 정권에 부역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국 선언 10만 교사 가운데 유독 대구와 경북만 징계를 하고 해당 교사의 근태 상황까지 점검해왔다며 치졸한 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철도 차량 핵심 부품 시험 인증 기반 구축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한국철도협회가 참여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문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문 지원센터에서는 신뢰성 테스트와 인증 지원, 주요 부품의 기술 표준화에 따른 철도 기술 표준 정비, 중소 영세기업 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해외 철도 차량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조성이 추진됩니다. 내년 1분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파트 8,5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대구가 4,700여 가구, 경북은 3,8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대구 경북의 입주 물량이었던 15,000여 가구에 비해서 44%나 줄어든 물량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던 기온이 오늘은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대구의 현재 기온이 영하 4.4도, 안동 영하 6.8도, 김천은 영하 9.8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3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 3도가량 더 낮습니다. 이렇게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는데요. 어제만큼이나 하늘도 맑겠고 공기질도 깨끗해서 하늘 표정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6도를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9도 분포로 어제보다 많게는 12도가량 내려간 가운데 낮 기온은 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7도를 밑돌겠고 동해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 초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는 전국 어디에서든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